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새해 첫날 리플 코인 상승력을 가져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의 반등이 시작되었다, 조정은 끝났다라고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죠. 자, 1월 1일 오늘 리플 움직임 어땠습니까? 강력한 반등 신호와 함께 2025년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재료 때문이겠죠. 자,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12월 21일부터 어땠습니까? 조정 구간을 가져오면서 3,000원까지도 이탈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공포감으로 자극했죠. 근데 1월 1일 날짜가 되자마자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는 이유, 그만큼 2025년도에 기대하는 바가 큰 그 부분이 코인 시장, 그중에 리플 코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재료가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는 다들 아시죠? 리플의 상승에 대한 재료,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변동된 내역이 없죠. 1,000원대 밑에서 움직일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의 상승 재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러한 상승 재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리플 코인이 어떠한 움직임을 함께 가져갈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SEC 말씀드렸던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 코인과 법정 공방을 계속적으로 4년 내내 펼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국의 한 기관이 리플 코인을 잡고 안 넣어주기 때문에 시장은 불안하면서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는 것도 안 됐었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다,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돌파했다. 근데 리플은 여전히 1,000원대를 못 넘고 있다. 어떻게 같은 1세대 코인에서 가장 어깨를 나란히 하는 코인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많이들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3,000원 이상 올려놓는 리플 코인, 그만큼 이 비트코인이 움직였던 폭과 이더리움 움직였던 폭, 그리고 리플이 움직였던 폭이 이제서야 똑같아졌다.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움직임,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곧 리플 코인의 움직임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돌아가서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사임 1월 20일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2024년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시장의 모습이었다는 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확실히 리플이 이제 확실한 SEC한테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2025년도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죠. 미국의 정권이 바뀐 시점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만 개의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면 평생의 실수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 그만큼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안 올라간다, 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 이러한 부분에서 매도 시점을 노렸고 매도했던 분들은 후회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지금 리플 코인 얼마입니까? 오늘 날짜로 3%가량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 지금 요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냥 급등한 게 아니라 급등했다가도 내려오고 다시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는 오늘 날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오늘만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떻습니까? 이 박스권 한번 보시죠. 3,000원, 3,250원, 그리고 3,500원.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형성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게 리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0원 이상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당장 빨리 안 올라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고점에 잡으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시점을 잡긴 잡았는데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횡보 라인만 가져오고 고래들이 매도했다는 뉴스만 나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공포감이 자극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시 이 3,000원대 라인을 밟고 올라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렇게 3,000원까지 올라오는 게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2,000원대에서 한번, 1,500원대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1,000원대 밑에서 긴 기간 박스권을 형성했다는 거.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려준 모습을 보였죠. 자, 이런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 라인대가 맞는지 아닌지 조정 구간을 갖고 나서 다시 올리고 조정 구간 갖고 나서 다시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3,000원대까지 올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니플 코인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까? 3,250원, 3,500원 다시 4,000원대 라인을 돌파하는 그 부분이 확실한 시장에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텐데 우린 2021년도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확인해 본다면 2025년도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우린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3,000원대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3,250원, 3,500원 이렇게 움직일 건데 우리는 어떻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지가 필요하겠죠? 나는 저점에 잡아서 수익과에 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매도를 해야지 수익과에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나누어서 비중을 얼만큼 나누어서 매도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그냥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다 수익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단기적인 차익 시점 물량이 나올 때는 매도 시점을 잡아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그에 대한 바탕이 되는 건 이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여겠죠. 이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같이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가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플코인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3,000원대 라인을 이탈했던 부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을 가져오기 전까지 5영업일 연속적인 하락 압력을 가져왔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점 대비 얼만큼 떨어졌냐? 20%가 하락했지 않냐? 이거는 상승의 추세가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시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죠. 언제부터? 2025년도 1월 1일 그리고 2024년도 12월 31일 저녁부터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24년도에 포트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5년도부터가 새로운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상승과 하락을 조정하는 폭이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12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리플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하루 만에 10억 달러가 감소했다. 이 미결제 약정이 감소했다는 것은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격대가 상승력을 기원하고 있다.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적인 가치가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부분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28일 날 감소했으니까 1월 1일 날짜가 되면 더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들이 나온다는 건 시장에선 그 불안감을 조정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우린 판단할 수 있죠. 자, 이전에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도 한번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어떤 뉴스입니까?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팔았다. 이거 굉장히 심한 뉴스죠. 1조를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급락하고 엄청나게 3,000원 이탈하고 2,750원, 2,500원까지 떨어질 또 될
가격대입니다. 1조를 팔았다는데 엄청나죠?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래라고 우리가 고래입니다. 근데 1조를 그냥 시장으로 내놓겠습니까? 엄청나게 급락 나오게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장외로 거래를 하는 주식 거래가 있고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외로 물량을 넘긴다. 이게 뭐죠? 대량 매매라고 했죠. 대량 매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도자 1조를 팔았으니까 이 매도자가 누군가한테는 1조가 매수가 된 거겠죠? 생각을 해보면 대량 매매라는 건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고래들은 절대 시장에 내놓지 않으니까 장외로 물량을 내놓는데 이 매도자 1조를 매도할 건데 누가 1조를 매수하겠는가? 이 매수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게 대량 매매 블록 딜이에요. 말 그대로 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가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를 매수했다는 건 지금 이 가격대가 굉장한 매력적인 단가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뉴스가 12월 20일 날 나왔으니까 고래가 매도한다? 매수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생각 안 하시고 매도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우리도 빨리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12월 20일 날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뉴스부터 더욱더 과간입니다. 어떤 뉴스 나왔습니까? 니플, 고래들은 니플을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낙관록 속에서 계속 매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2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어때요? 1조를 매도했다라고 했더니 다시 또 고래들은 집중 매수하고 있다. 이 뉴스뿐만이 아닙니다. 12월 29일도 마찬가지죠. 가격 조정한 다음에 강력한 상승에 대한 기회를 갖고 가고 있다. 매수 기회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게 12월 29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12월 20일 날에는 엄청나게 팔았다라고 하고 시장의 하방 압박 보여주고 거래량도 확실하게 줄어들어서 힘든 시장의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또 거래량 올라오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 이 고래들이 어떤 걸 원했는지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되거든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개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들을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봅니다. 왜 잠재적인 매도 물량입니까?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는 게 개인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고래들은 어떻게 해서든 물량을 털고 가려고 하겠죠. 이 고래라는 세력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가 누굽니까? 우리처럼 매매하는 고래가 있고 공매도를 해서 떨어져도 수익을 보려고 하는 고래가 있다. 이 고래는 한 고래예요. 매매하는 고래 그리고 공매도하는 거래 이게 따로따로 있는 고래가 아니라 같은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공매도 또한 올라가면 손실 구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올라가면 떨구고 떨어지면 올리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던 현 12월 달 모습 생각해 보시면 4,000원대 올라갔다가 다시 3,000원대, 3,500원대 올라갔다가 다시 또 3,000원대, 4,000원 또 올라갔다가 또 한번 3,000원대 이런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죠. 왜? 공매도라는 세력들은 어떤 세력입니까?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는 존재죠. 우리는 매수를 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해야 수익이 나는데 공매도는 거꾸로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매수해서 수익을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 떨구려고 할 겁니다. 언제부터겠습니까? 여기 1달러, 여기 2,000원대, 3,000원대도 마찬가지고 4,000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원대 더 뚫고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공매도는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 구간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떨구려고 하겠죠. 4,000원 데드라인 잡고 맞고 떨어지고 3,000원에서 추가적인 공매수 들어가고 다시 한번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은 매수 상한 일정까지도 같이 잡고 있다라는 거. 그게 2024년도 12월 말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개인들은 당연히 무섭죠. 3,000원대 이탈하면 2,500원까지 봐야 되니까 더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난 매도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12월 달 고래들의 움직임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판단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얘네들이 정말 지랄방을강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2021년도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보면서 확인을 해드렸죠. 21년도에 어떻습니까?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해당되는 집권하면서 기대가치가 올라왔지만 그 이후로 SEC 위원장의 게리 겐슬러가 되면서 4년 내내
천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이제서야 천원대 라인을 돌파하고 3천원대도 돌파하고 3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2025년도 안 왔는데 여기에서 매도 시점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변동성을 보여줬던 그 이유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모든 부분을 만들었다. 그러면 개인들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만 갖고 간다면 우리 또한 수익권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제가 1,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1,000원대 밑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할게요. 5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하겠습니다. 이러하셨던 분들이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겠죠? 3,000원대 뚫고 올려버렸습니다. 왜? 모멘텀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변동이 없었다. 750원대도 650원대도 영상 찍어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멘텀들은 그대로 2025년도에 가장 빛을 발하며 움직일 것이고 트럼프 정권이 이제 1월 달에 들어섭니다. 그러한 부분과 함께 내각을 구성하고 다시 한번 예산을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기대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서 매도할 필요 없다. 물론 비중이 많거나 수익권 충분하다면 일부 매도 가능하죠.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말이죠. 이 부분도 하나씩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상단 전화번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말씀드렸던 공매도라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결제 약정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라고 말을 나왔죠. 이게 지난 2021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21년도 2월 달에 어떤 뉴스 나왔습니까? 니플의 시세는 폭등한 다음에 급락세를 가져왔다. 공매도의 전쟁은 가상화폐로 번지는 것이냐. 주식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 공매도의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지금도 주식 거래 하시다가 이번에 새로 코인 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공매도라고 하면 치가 떨리죠. 근데 이러한 공매도가 코인 시장이 없냐? 아닙니다. 모든 금융시장에는 공매도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 순수 기능은 너무나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과열되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기능이 갖고 있는 게 공매도입니다. 근데 그들의 수익 구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공매도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2021년도 2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0.56달러 언제입니까? 아주 옛날입니까? 아니에요. 지난 10월 달입니다. 10월 22일 날짜로 5, 6달러를 넘어서면 숏스퀴즈가 발생되면서 급등 가능성이 높다. 자, 숏스퀴즈는 뭡니까?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자, 숏 커버링은 뭐죠? 말 그대로 매수 상환하는 거예요. 매수 상환. 자, 공매도라는 것은 매도를 먼저 하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매수한다고 했죠. 근데 공매도를 했어. 근데 계속 올라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1,500원대, 2,000원대, 3,000원대, 그리고 4,0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려야 되겠죠? 어떻게든 내려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 못 내릴 것 같아. 그제서야 매수 상환하는 게 바로 숏 커버링,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뉴스는 급등 가능성이 높다. 이들 또한 매수를 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과 합쳐진다면 추가적인 슈팅 구간,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그 부분 그대로 나왔죠. 말 그대로 지금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2021년도에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3,000원대 돌파하고 1,500원대, 2,000원대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돌파했는데 어때요? 계속 올라가면 손실이 발생되겠죠. 4,000원 데드라인 잡고 여기서 추가 공매도를 칩니다.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처럼 공매도 또한 추가 공매도를 쳐서 매입 단가를 높이겠죠. 그런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상환하고 다시 또 올리죠. 또 여기서 공매도 추가 공매도 떨어지면 또 상환하고 올라가면 추가 공매도 떨어지면 또 상환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면서 공매도는 안정적으로 매도가 나오게끔 만들고 있는 게 고래들이라는 거.
그들 또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또 흡수하겠죠. 그들의 비중을 추구하고 있는 방법 중에 자전거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매도도 살고 그들 또한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채택했다라는 거. 이게 개인들만 너무 손해죠. 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 또 올라가서 추가 매수를 쳤는데 또 내려가. 또 여기서 여기 매도해야 되겠다. 또 매도했으면 또 올라가.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어떻습니까? 매도만 우후죽순으로 나옵니다. 그 물량을 누가 고래들을 계속적으로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 말씀해드리냐면 지금 움직임이 그래요. 2025년도가 이제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난 것 같으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이해합니다. 5 영업일 연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가져왔고 고점 대비 20% 떨어졌으니까 부럽죠. 이건 불안하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무서워서 매도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000원대 라인이었습니다. 1,000원대 라인에서 3,000원대까지 끌어올린 거 물론 대단하죠. 많이 올라간 거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 횡보 라인도 이따가 다시 또 올라갈 거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니플의 모멘텀은 이때에도 변동이 없었고 지금도 변동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빛을 발하면서 움직인다면 추가적인 슈팅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모멘텀이 그러면 어떻게 연결관계가 크냐? 미국 정부와 그렇게 연결이 클 수밖에 없냐? 클 수밖에 없습니다. CBDC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CBDC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권을 바뀌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전략자산으로 비축해서 코인을 안 팔겠다. 이 말인즉슨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겠다. 국제 무역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리플은 기관용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리플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적 방향성은 미국의 움직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미 연준 의장이 비축해 놓을 수 없다. 이거는 좀 불안하다. 이거는 안 될 거로 본다. 회의적인 입장에서 본다. 이 말인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안 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의회로 공을 넘겼어요. 미국 의회로 공을 넘겼다는 건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여기 두 가지 모두 대부분이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쪽으로 무게감이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리플의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게끔 한다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오래간만에 3%, 4% 상승률 가져오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데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3,000원대를 이탈했다가도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맞췄다. 이 부분을 내가 맞췄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은 리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을 틀려 지어되고 수익과에 따라서 우리 또한 비중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하고자 하는 영상인 거니까 이 영상 끝까지 잘 보셨으면 어떻게 수익관을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간 극대화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